아유 근질어. 아이고 근질어. 아유 그런 거 아니거든. 내 몸이 근질근질한 건 말이지. 빨리 역사 공부하고 싶어서 몸이 간질간질하는 거지. 아유 선생님 빨리 공부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 여러분도 이미 벌써 역사 공부의 매력에 흠뻑 빠졌네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짠! 그래요. 오늘은요.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 중에서 공예품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참 다양하고 많은 공예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벌써 기대가 되시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조선 후기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중기 이후로 여성의 지위가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참 궁금하지요? 자, 그리고요. 오늘의 역사 용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오늘의 핵심 용어 청화백자, 삼종지도, 그리고 심사임당에 관한 용어입니다. 머릿속에 꼭꼭 기억을 잘 해두실게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공부하기 전에 복습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우리 향단이 복습 내용 잊은 건 아니겠죠? 어머머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고 복습하면 나 하면 복습.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봤어. 풍속화 그렇지. 김홍도 잊을 수가 없잖아. 또 다른 작가. 맞아. 신윤복도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다른 그림 민화도 알아봤었지. 민화는 서민들의 소망을 나타냈던 형식이 없었던 그림이었어. 그리고 맞아. 판소리, 한글 소설, 탈놀이까지. 정말 우리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 대단하다고. 그런데 우리 서민 문화 다 배운 것 같은데 또 있다고요? 네, 오늘은요. 조선 후기의 공예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공예품, 여러분, 공예품이라는 것은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거든요. 자, 이 조선 후기의 공예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선생님 옆에 멋진 도자기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우리 도자기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그래요. 청자, 고려 청자 그래요. 우리 고려 청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중에서도 상감청자 유명했다라고 기억을 잘하고 있죠. 자, 고려시대 때 청자가 있다면 조선시대 때는 백자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는 도자기를 보니까 하얀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굉장히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 드시지요? 자, 이런 것을 청화백자라고 합니다. 청화백자는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말하지요. 자, 청화백자는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항아리나 술병, 그리고 접시, 필통 등 실용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공예품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옹기인데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쵸? 어디서요? 시골 할머니 댁에도 있고요. 유명한 음식점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런 옹기는 음식 혹은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죠. 근데 이 옹기에는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옹기를 만들 때 흙을 빚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흙 안에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어요. 이 모래알갱이 때문에 옹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꼭 옹기가 숨을 쉬는 것처럼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옹기 안에 들어있는 곡식이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오래 보관이 된답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공예품. 선생님 이거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거 5학년 때 본 것 같은데 바로 나전칠기이지요. 자, 나전칠기 기억하시나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희 나전칠기 장롱을 시골 할머니 댁에서 봤어요. 이러던데 맞아요. 그 나전칠기 맞습니다. 어떤 거였죠?
오칠을 한 나무 표면을 반짝반짝거리는 전복이나 소락 등의 껍데기로 장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전칠기는 나무 표면에다 장식을 했죠. 나무로 만든 것.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목공예품입니다. 나무로 만든 공예품이라서 목공예품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예품, 바로 떡살과 조각보인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도장처럼 보이는 것이 떡살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떡을 만들고 나서 예쁜 무늬, 아름다운 무늬를 꿍꿍 찍을 때 사용을 했지요. 자, 여러분 떡 먹을 때 흰색 절편 같은 거 보면 떡에 꽃도 찍혀져 있고 무늬도 적혀져 있죠. 자, 이거 떡살로 무늬를 내는 것입니다. 떡살은요, 이렇게 도장 모양뿐만 아니라 긴 모양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떡을 찍어낼 때 쓰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조각보도 한번 볼까요? 조각보 굉장히 아름다운 보자기인데요. 쓰다 남은 천 조각을 버리지 않고 이어서 만든 보자기예요.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조선 후기의 공예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와, 조상님들이 이런 공예품을 만들어서 사용했구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옹기가 보여요. 숨을 쉴 수 있는 옹기. 곡식을 저장했죠. 자, 이건 뭘까요? 나전칠기입니다. 대표적인 목공예품, 반짝거리는 껍데기로 장식을 했네요. 자, 이것은 바로 떡살이에요. 귀 모양도 있지요? 떡에 아름다운 무늬를 내는 데 사용을 했답니다. 우와, 예쁘다. 바로 조각보입니다. 참 알록달록 아름답죠? 쓰다 남은 천을 이어서 만들었다는 거 굉장하네요. 이번에는요, 조선 후기의 여성 지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중기 후로 여성의 지위가 조금 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또 어떤 이유로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선 전기의 여성은요,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 때 어땠어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도 지낼 수가 있었고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는 재혼도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런 고려 여성의 지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거 하나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여자의 집에서 살았던 친정살이를 했다는 거죠. 신기하죠? 네, 친정살이를 했다는 것. 그런데 이런 여성의 지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것은 바로 유교 때문인데요. 여러분, 조선의 기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교, 기억나시죠? 이 유교 질서가 강화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정살이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여자의 집에서 살던 친정살이가 변화를 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자 집에서 살았던 시집살이를 살게 되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여성의 지위가 변화했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의 여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중기 이후에 양반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양반 여성들은요, 양반 남성들과 하는 일도 달랐고요. 심지어 지내는 장소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하는 일도 다르고 지내는 장소까지 다르다. 지금 생각했을 때 조금 불평등한 면이 있었겠죠. 그리고 양반 여성들은 삼종지도라고 해서 여자가 따라야 하는 3가지 도리라는 것을 지켰는데요. 이 삼종지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내용이 또 다르다고 했네요. 남자가 받았던 교육과 여자가 받았던 교육이 달랐던 것이죠. 양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유교 공부, 유교 학문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지 못했죠. 어때요? 그냥 자식을 키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만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남자든 여자든 같은 공부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요. 그래요. 또한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고 음식을 장만하는 등의 집안일도 여성이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분은 어땠을까요? 볼까요? 자, 상민 여자들 역시 집안일을 하고 또 농사일을 하면서 한번 볼까요? 무명과 삼배를 만들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 무명, 삼배는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을 만든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바로 길쌈이라고 합니다. 길쌈이란 집에서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상민 여자들은 이런 길쌈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민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천민 여성은 궁궐에서든 관청에서든 양반집에서든 아주 힘든 일을 도맡아 했지요. 자, 여러분, 여성의 지위가 전기와 비교했을 때 중기 이후에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하는 일도 다르고 지내는 곳도 다르고 교육 내용도 다릅니다. 좀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삼종지도 기억나시죠? 이 삼종지도에 관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삼종지도를 공부해 볼게요. 부르셨습니까, 어머니?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건 삼종지도에 대해 알려주고자 함이니라. 뭐요? 삼종지도! 그게 뭐예요? 여자가 따라야 할 3가지 법도를 말하느니라.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식을 따른다는 뜻이니라. 왜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만 하는 거지? 이런 여성의 지위 속에서도 스스로의 재능을 발휘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허난설원. 비록 조선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의 글솜씨는 중국과 일본에서 높이 평가받았지. 내 이름은 김만덕. 장사에 소질이 있던 난 제주에서 큰 재물을 모았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뭐 했냐고? 제주에 큰 흉년이 들었던 때가 있었지.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멋져. 네, 조선 후기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 2번째 이야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업적을 남긴 여성들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3번째 이야기에서는요, 그 업적을 남긴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 어디선가 많이 뵌 굉장히 뭔가 반가운 분 계십니다. 바로 신사임당이지요. 자,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5만 원권 화폐에 등장하는 화폐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폐 인물이기도 하지요. 과연 이 신사임당이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이렇게 최초의 여성 화폐 인물까지 되었을까? 신사임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사임당은요, 바느질도 굉장히 잘했고요. 특히 그림에 아주 훌륭한 재능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식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냈죠. 여러분들 혹시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 율곡이이를 아시나요? 그래요. 신사임당이 율곡이이의 어머니시죠? 멋집니다. 이 신사임당도 율곡이이도 우리나라 화폐인물로 등장하죠. 어머니와 아들이 화폐인물에 등장하는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와, 신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뭔가 섬세한 느낌, 포근한 느낌 나지요. 선생님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뭔가 포근한 느낌이 나거든요. 신사임당은 양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을 다니기보다는 집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직접 눈으로 본 사물들을 혹은 동물들을 그림으로 그렸지요. 자, 이 그림도 그런데요. 신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요, 총 8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초충, 풀초, 벌레충, 풀과 벌레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새 등도 함께 그려져 있지요. 그림을 보니까 딱 어때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색감,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 드시죠? 신사임당의 특징이죠. 또한 이 초충도는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충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지요. 이런 신사임당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허난설원과 김만덕도 있습니다. 허난설원 글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했지요. 그래서 허난설원의 동생이었던 허균, 기억나시나요? 허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사람입니다. 이 허균은 누나의 시를 모아서 난설원집을 만들었고요. 자, 김만덕 역시 우수한 그 선행이 정조 임금에까지 알려지고, 그래서 채제공이라는 신하가 만덕전을 써서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조선 중기 이후 조선 후기에 여성의 지위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성들이 있지요. 자, 여러분들도요,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든 힘겨운 상황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야 할 길을 걸어 나간다면 정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공부도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세요. 우리 알짜 문제통에서 기초 탄탄 쌓아볼게요. 자, 11번. 다음 그림을 그린 인물과 관련이 있는 설명 어느 것입니까? 선생님이 좋아했다고 한 그림, 바로 신사임당의 초충도지요. 자, 그러면 이 신사임당과 관련 있는 설명이 어느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허균의 누나이다. 자, 허균의 누나는 허난설원이었습니다. 신사임당 아니에요. 글재주가 뛰어나서 시집을 남겼다. 자, 난설원 집을 말하네요. 이것도 허난설원에 관한 말입니다. 3번. 아들 중에 뛰어난 학자 이이가 있었다. 그렇죠. 율곡이이죠. 자식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신사임당에 관한 설명이고요. 풍속화가로 서민들의 삶을 주로 그렸다. 풍속화가 하면 떠올라야 하는 인물 중에 서민들의 삶이니까 김홍도 맞아요. 자, 그래서 신사임당은 아니네요. 마지막 5번. 글솜씨가 뛰어나서 중국과 일본에서 인정을 받았다. 자, 이건 누구에 관한 설명일까요? 이거 역시 허난설원에 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신사임당에 관한 설명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10번입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자, 볼게요. 청아백자, 나전칠기. 자, 이거 나무 표면을 오칠로 칠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껍데기 붙인 뭔가요? 나전칠기죠? 나전칠기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조선시대의 백자인데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 그려놓은 청화백자. 이렇게 잘 이어주셨죠?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하겠습니다. 12번. 조선 후기 여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1번. 재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이건 고려시대 때 이야기죠. 조선 전기까지만 가능했던 아니고요. 남성과 차별 없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조선 후기의 내용 아닙니다. 조선 초기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낮았었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남성에 복종하며 무엇을 따랐어요? 삼종 지도를 따라야 했다. 조선 후기의 여성 삶이죠. 마지막 5번도 볼까요? 결혼을 하며 한동안 친정에서 살면서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13번. 다음은 조선 후기 여성이 지켜야 할 뭐요? 삼종 지도의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자, 양반 여성들이 따라야 했었던 세 가지 도리 어떤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요. 결혼해서는 과로를 따르고요. 늙어서는 아들을 따릅니다. 자, 결혼해서는 누구를 따르나요? 남편을 따랐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볼게요.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인물일까요? 먼저 허균의 누나입니다. 허균, 홍길동전 지은 허균의 누나. 네, 압니다. 자, 글솜씨가 뛰어났다. 또한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의 시는 중국과 일본에서 인정받았다. 그리고 난설한 집도 있었다. 그쵸? 그래서 인물 누구예요? 난설헌. 예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알짜 문제로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내 친구는 누구일까? 문제! 나전칠기! 이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네, 그러면 개념 콕콕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서술형 평가 18번이에요. 조선 후기 생활용품들을 통해 서민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용품에 담긴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이거 뭐예요? 조각보죠. 조각보. 우리 공예품 할 때 조각보 다뤘습니다. 조각보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쓰다 남은 천을 이어서 아름다운 보자기를 만들었었죠. 쓰다 남은 천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시 답안 어떻게 한번 써보면 될까요? 확인해 볼게요.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자, 이것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9번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여러분, 조선 전기의 여성의 지위는 고려시대의 지위와 그대로 유지됐어요. 재산도 상속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재혼도 가능했고요. 제사도 지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지위가 낮아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신분에 따라서 여성의 삶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 뭐였어요? 조선의 기초가 되었던 이 유교 질서의 강화로 점점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삶을 우리가 공부해 봤다는 거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 낮아지게 된 까닭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유교 질서가 더욱 강화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문제 잘 보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오늘의 개념 정리도 한번 해봐야겠지. 청화백자 기억나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도자기였잖아. 청화백자. 그리고 숨을 쉴 수 있었던 옹기도 있었고, 나전칠기 목공예품. 그래. 그리고 떡의 모양을 냈던 떡살. 그리고 조각꽃까지 있었어. 또 다른 거 뭐가 있었지? 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어. 유교 질서의 강화로 여성의 지위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조금 낮아졌다는 거. 우리 신문에 따라서 여성의 삶을 알아봤었지. 그 중에서도 업적을 남긴 신사임당, 헌안설원, 김만덕 잊으면 안 돼. 어머, 나 정말 기특하다. 기특하다. 너무 나 소중해. 네, 마지막까지 정리 깔끔하게 잘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 머리가 어지러워요. 아직 정리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도 교재와 강의를 다시 보시면서 꼼꼼하게 혼자서 정리를 잘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역사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 기대되시죠? 기대 가득 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자, 오늘의 내 친구 짜자잔! 수강 후기 256번 박별민 친구.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어머머머머머, 정말 좋겠다. 대단해. 그리고 다른 친구들, 김편원 친구, 정별경 친구, 최별민 친구, 이별원 친구, 이별민 친구도 정말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아, 신사임당, 헌안설원, 그리고 김만덕. 정말 업적을 남긴 여성들 대단해. 나도 뭔가 잘하는 게 없을까? 먹는 거? 부족해. 자는 거? 좀 부족해. 아, 까부는 거? 어서 만든 보자기예요.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조선 후기의 공예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와, 조상님들이 이런 공예품을 만들어서 사용했구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옹기가 보여요. 숨을 쉴 수 있는 옹기. 곡식을 저장했죠. 자, 이건 뭘까요? 나전칠기입니다. 대표적인 목 공예품, 반짝거리는 껍데기로 장식을 했네요. 자, 이것은 바로 떡살이에요. 귀 모양도 있지요? 떡에 아름다운 무늬를 내는 데 사용을 했답니다. 우와, 예쁘다. 자, 바로 조각보입니다. 참 알록달록 아름답죠? 쓰다 남은 천을 이어서 만들었다는 거 굉장하네요. 이번에는요, 조선 후기의 여성 지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중기 후로 여성의 지위가 조금 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또 어떤 이유로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선 전기의 여성은요,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 때 어땠어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도 지낼 수가 있었고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는 재혼도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런 고려 여성의 지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거 하나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여자의 집에서 살았던
친정살이를 했다는 거죠. 신기하죠? 네, 친정살이를 했다는 것. 그런데 이런 여성의 지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것은 바로 유교 때문인데요. 여러분, 조선의 기틀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교 기억나시죠? 이 유교 질서 건기와 비교했을 때 중기 이후에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하는 일도 다르고 지내는 곳도 다르고 교육 내용도 다릅니다. 좀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삼종지도 기억나시죠? 이 삼종지도에 관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삼종지도를 공부해 볼게요. 부르셨습니까, 어머니?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건 삼종지도에 대해 알려주고자 함이니라. 뭐요? 삼종지도! 그게 뭐예요? 여자가 따라야 할 3가지 법도를 말하느니라.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식을 따른다는 뜻이니라. 왜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만 하는 거지? 이런 여성의 지위 속에서도 스스로의 재능을 발휘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허난설원. 비록 조선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의 글솜씨는 중국과 일본에서 높이 평가받았지. 내 이름은 김만덕. 장사에 소질이 있던 난 제주에서 큰 재물을 모았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뭐 했냐고? 제주에 큰 흉년이 들었던 때가 있었지.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멋져. 네, 조선 후기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업적을 남긴 여성들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그 업적을 남긴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 어디선가 많이 뵌 굉장히 뭔가 반가운 분 계십니다. 바로 신사임당이지요. 자,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그래요, 우리 콕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서술형 평가 18번이에요. 조선 후기 생활용품들을 통해 서민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용품에 담긴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 이거 뭐예요? 조각보죠. 조각보. 우리 공예품 할 때 조각보 다뤘습니다. 조각보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쓰다 남은 천을 이어서 아름다운 보자기를 만들었었죠. 쓰다 남은 천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시 답안 어떻게 한번 써보면 될까요? 확인해 볼게요.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자, 이것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9번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여러분, 조선 전기의 여성의 지위는 고려시대의 지위와 그대로 유지됐어요. 재산도 상속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재혼도 가능했고요. 제사도 지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지위가 낮아졌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신분에 따라서 여성의 삶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 뭐였어요? 조선의 기초가 되었던 이 유교 질서의 강화로 점점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삶을 우리가 공부해 봤다는 거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 낮아지게 된 까닭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유교 질서가 더욱 강화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문제 잘 풀어 보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오늘의 개념 정리도 한번 해봐야겠지. 청화백자 기억나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도자기였잖아. 청화백자. 그리고 숨을 쉴 수 있었던 옹기도 있었고, 나전칠기 목공예품. 그래. 그리고 떡의 모양을 냈던 떡살. 그리고 조각보까지 있었어. 또 다른 거 뭐가 있었지? 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어. 유교 질서의 강화로 여성의 지위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조금 낮아졌다는 거. 우리 신분에 따라서 여성의 삶을 알아봤었지. 그 중에서도 업적을 남긴 신사임당, 헌안설원, 김만덕 잊으면 안 돼. 어머, 나 정말 기특하다. 너무 나 소중해. 네, 그러면 개념 콕콕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서술형 평가 18번이에요. 조선 후기 생활용품들을 통해 서민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용품에 담긴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이거 뭐예요? 조각보죠. 조각보. 우리 공예품 할 때 조각보 다뤘습니다. 조각보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쓰다 남은 천을 이어서 아름다운 보자기를 만들었었죠. 쓰다 남은 천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시 답안 어떻게 한번 써보면 될까요? 확인해 볼게요.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자, 이것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9번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여러분, 조선 전기의 여성의 지위는 고려시대의 지위와 그대로 유지됐어요. 재산도 상속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재혼도 가능했고요. 제사도 지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지위가 낮아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신분에 따라서 여성의 삶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 뭐였어요? 조선의 기초가 되었던 이 유교 질서의 강화로 점점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삶을 우리가 공부해 봤다는 거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 낮아지게 된 까닭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유교 질서가 더욱 강화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문제 잘 풀어 보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오늘의 개념 정리도 한번 해봐야겠지. 청화백자 기억나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도자기였잖아. 청화백자. 그리고 숨을 쉴 수 있었던 옹기도 있었고, 나전칠기 목공예품. 그래. 그리고 떡의 모양을 냈던 떡살. 그리고 조각보까지 있었어. 또 다른 거 뭐가 있었지? 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어. 유교 질서의 강화로 여성의 지위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조금 낮아졌다는 거. 우리 신분에 따라서 여성의 삶을 알아봤었지. 그 중에서도 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식을 따른다는 뜻이니라. 왜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만 하는 거지? 이런 여성의 지위 속에서도 스스로의 재능을 발휘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헌안설원.
비록 조선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의 글솜씨는 중국과 일본에서 높이 평가받았지. 내 이름은 김만덕. 장사에 소질이 있던 난 제주에서 큰 재물을 모았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뭐 했냐고? 제주에 큰 흉년이 들었던 때가 있었지.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멋져, 멋져. 네, 조선 후기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업적을 남긴 여성들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그 업적을 남긴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 어디선가 많이 뵌 굉장히 뭔가 반가운 분 계십니다. 바로 신사임당이지요. 자,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5만 원권 화폐에 등장하는 화폐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폐 인물이기도 하지요. 과연 이 신사임당이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이렇게 최초의 여성 화폐 인물까지 되었을까? 신사임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사임당은요, 바느질도 굉장히 잘했고요. 특히 그림에 아주 훌륭한 재능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식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냈죠. 여러분들 혹시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 율곡이이를 아시나요? 그래요. 신사임당이 율곡이이의 어머니시죠? 멋집니다. 이 신사임당도 율곡이이도 우리나라 화폐인물로 등장하죠. 어머니와 아들이 화폐인물에 등장하는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사임당의 우리 알짜 문제로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내 친구는 누구일까? 문제! 나전칠기! 이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네, 그러면 개념 콕콕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서술형 평가 18번이에요. 조선 후기 생활용품들을 통해 서민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용품에 담긴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이거 뭐예요? 조각보죠. 조각보. 우리 공예품 할 때 조각보 다뤘습니다. 조각보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쓰다 남은 천을 이어서 아름다운 보자기를 만들었었죠. 쓰다 남은 천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시 답안 어떻게 한번 써보면 될까요? 확인해 볼게요.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자, 이것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9번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여러분, 조선 전기의 여성의 지위는 고려시대의 지위와 그대로 유지됐어요. 재산도 상속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재혼도 가능했고요. 제사도 지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지위가 낮아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신분에 따라서 여성의 삶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 뭐였어요? 조선의 기초가 되었던 이 유교 질서의 강화로 점점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삶을 우리가 공부해 봤다는 거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 낮아지게 된 까닭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유교 질서가 더욱 강화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문제 잘 보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오늘의 개념 정리도 한번 해봐야겠지. 청화백자 기억나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도자기였잖아. 청화백자. 그리고 숨을 쉴 수 있었던